자, 오전에 봤었던 기능들 가볍게 모듈화를 좀 먼저 해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연습 문제 풀이 할게요. 자, 먼저 이제 AC 플롯 그리는 건데요. 데이터 전달받고 그래프 그리는데 사용되는 그래프 크기, 해상도, 콜백 받아가지고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피그 객체 이걸 통해서 AX 만들어내고 이제 ACF 그래프 그린 다음에 필요하면은 콜백 호출하고 끝냈어요. 화면 잠깐만요. 자, 다시 데이터 파라미터로 받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데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받았어요. 이걸로 이제 피그 객체 만들고 피그 객체로 AX 만들어서 AX 전달해 갖고 ACF 그래프 만들고 필요하면 콜백 연결해서 그래프 마무리했어요. 어려운 코드 아니죠? 그대로 하나 복사해 갖고 함수만 플롯 PACF로 만들어서 PACF 그래프 만들었고요. 근데 거의 그래프 두 개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실제로는 서브 플롯으로 그리는 일이 더 많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서브 플롯을 그렸는데 이 그래프 사이즈를 받아서 이게 지금 한 개짜리에 대한 사이즈니까 이걸로 피그 사이즈 0번째 그 다음에 높이 값은 서브 플롯이니까 곱하기 2에서 걸었어요. AX1이랑 AX2 받아서 ACF는 AX1에 PACF는 AX2에다 걸고 콜백 호출해갖고 이제 서브 플롯으로 한 번에 호출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RAMA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받고요. 그 다음에 오토를 쓸지 수동으로 작업할지를 파라미터로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PDQ랑 시즈널 관련된 값 받았고요. 만약에 시즌을 안 걸면은 그냥 요거 3개만 갖고 하는 거고 시즌을 걸면은 이제 그 계절성을 고려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측치를 볼 때 주어진 데이터에서 우리 아까 한 12개 정도는 더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 간격을 잡기 위한 값 설정을 했고요. 자, 그래프 관련된 거 밑에 받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건문을 두 개로 나눴는데 오토가 아닐 때랑 오토일 때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토가 아닐 때는 시즈널 값이 들어오면은 이제 PDQ 값 걸고 시즈널 올더에 PDQ 그대로 다시 한번 쓰고 계절성을 다시 같이 걸었어요. 요 두 개를 같이 걸어주면 그 정확도가 좀 더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즈널이 없으면은 이제 요거만 걸었고요. 학습시키고 이제 결과 출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토일 때랑 오토가 아닐 때 예측치를 얻는 방법이 좀 달라요. 오토가 아닐 때는 P.predict를 프리딕트를 먼저 호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폴캐스트를 사용해서 이제 어느 간격에 대해서 예측을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예측치로 사용을 하고요. 오토인 경우는 시즈널이 있으면은 이제 시즈널 트루라고 해주고 계절성 주기 관련된 것들 값을 설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계절성이 없으면은 시즈널을 false로 걸어주면 이후 나머지 값은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값만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머리로 결과 출력해주고 오토 같은 경우는 예측치를 얻는 방법이 프리딕트 호출하면서 몇 개 간격으로 출력할지 이것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만큼 예측을 하고 내가 원하는 간격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예측을 해라 라고 설정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측 결과 그래프를 그리는데 먼저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인덱스 걸어주고 이제 0번째 컬럼으로 Y 걸어서 이제 선 그래프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또 그리고요. 요거 두 개는 전부 원본 데이터죠.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관측치예요.
그 다음에 오토일 경우에는 요 프리드의 인덱스, 그 다음에 밸류를 걸어서 프리딕션이라고 해서 걸어줬고요. 오토가 아닐 때는 오토가 아닐 때 일단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치, 그리고 이후 몇 개 간격. 오토일 때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그 예측치랑 그 다음에 이후 n개 간격을 한꺼번에 뽑는 거고, 오토가 아닐 때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치 따로 뽑고 이후 n개 간격을 또 따로 뽑아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좀 달라져요. 자, 이렇게 이제 모듈 확인을 한 다음에 자, 모듈 코드는 푸시했고요. 리인스톨 걸고 자, 모듈 기능 먼저 가볍게 확인해 보자고요. 패키지 가져오고 똑같은 데이터 가져오고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서 훈련이랑 검증 데이터 분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모듈화 여지가 좀 있긴 하네요. 나온 김에 해볼까요? 자, df my 타임 시리즈 스플릿. 데이터 받고 테스트 사이즈 플로트는 기본값 0.2로 하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트레이는 이 코드를 걸 거예요. 자, 트레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는 0.7까지 걸었는데 지금 여기서 전달한 게 테스트 사이즈란 말이죠. 그러니까 트레인 사이즈는 1 빼기 테스트 사이즈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트레인 사이즈를 걸어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에서 트레인 사이즈부터 끝까지 걸어주고 출력은 할 필요 없고요. 자, 리턴할 때 두 개를 리턴해야 되니까 보통 이렇게 트레인, 테스트 이렇게 튜플로 묶어서 리턴을 해요. 여기 리턴 타입은 튜플이 되는 거죠. 자, 잘 나온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도 리인스톨 다시 한번 하고
자, 그럼 트레인하고 테스트는 my 타임 시리즈 스플릿. 원본 데이터 보내주고 테스트 사이즈는 그냥 0.2 그대로 기본값 쓸게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분할이 돼서 떨어지죠. 자, 모듈 재설치했으니까 위에부터 다시 한번 실행해서 가져옵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CF랑 PACF 그래프인데 함수 만든 거 테스트할 겸 일단 하나씩 호출해 봤어요. 트레인 데이터 걸어봤고요. 자, 얘는 좀 완만하네요. 그 다음에 PACF 호출했을 때, 자, 얘가 급격히 떨어지니까 이쪽을 채택해야겠죠. 그리고 한 칸이고요. 그래서 AR 모형인 거고 두 개를 같이 보는 거. 이렇게 해서 서브 플롯으로 한꺼번에 출력하게끔 해봤고요. 이 그래프를 옆으로 놓을지 밑으로 놓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는 그래도 옆으로 좀 길어야 보기 편하니까 밑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 모듈 기능 만들어 놨고 이제 시계열 분석 모형 확인하면 되겠죠? 위에 넘버링이 좀 잘못돼서 요거 좀 고치고요. 자, 파라미터는 그냥 제가 지금 임의로 줬어요. 맞는 값이 아니에요. my ARIMA 트레인이랑 테스터 주고 2, 1, 2로 걸어주고 계절성 12 그 다음에 간격도 12개. 자, 그럼 일단은 오토가 아니니까 요 값으로만 이제 분석을 하겠죠. 임의로 분석한 거니까 p-밸류 형편 없고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자, 밑에 보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와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치. 수동으로 할 때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치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후 간격을 한꺼번에 뽑아낸다 라고 했었고, 여기에 오토 트루 파라미터를 주면은 이제 얘가 간격을 쭉 잡아가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빠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결과를 만들어내죠. 만약에 이거를 사용해서 이후에 뭔가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모델 객체 리턴해 주니까 이걸로 뭐 이후에 뭐 어떤 그 검정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듈 만들 때 맨 마지막에 생성된 모델을 리턴을 시켜놨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여기서 모델을 받아놓고 이걸 가지고 리턴 받아서 필요한 사후 검정을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 문제 한번 해보자고요. 이 문제는 저도 어저께 데이터를 급하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 확인을 안 해봤어요.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데이터를 이거 그 국가 통계 포털에서 급하게 구한 거라서 어제 다운받은 따끈따끈한 데이터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출생률 데이터가 2022년 12월까지밖에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비교적 최근까지 공개되어 있으면 요새 이슈되어 있는 거를 좀 짚어보고 갈 수 있을 텐데 어때요? 이때도 떨어지나요? 뭐 애기 출생아 그 신생아 수 줄어든다는 게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예측은 될 것 같은데 좀 최근에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자, 연구과제 살펴보죠. 자, 패키지 가져올 건데 이 패키지는 일단 우리가 만든 모듈만으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모듈 가져왔고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 가져오기. 타임 시리즈 데이터니까 TM 데이터라고 TS 데이터라고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리드 엑셀이 아니지, 마이 리드 엑셀. 그 다음에 인덱스 콜은 날짜, 타임 인덱스 트루. 자, 쭉 봤을 때 뭐 데이터 이렇게 생겨 먹었고, 그 다음에 결측치 없고요. 시계열 데이터는 결측치 무조건 없어야 돼요. 자, 날짜 인덱스까지 이제 세팅을 했고, 이거 데이터 건수 되게 많아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기에 성분을 분해를 해봐야 돼요. 먼저 무조건 오토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계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S 값을 설정할지 안 할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분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성분 분해를 합니다. my seasonal decompose, 여기에 오리진 걸고요. 근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이게 여기에 값법 모델을 적용할지 아니면은 그 승법 모델 모형을 적용할지도 봐야 되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동 평균을 하건 아니면은 그 지수 가중 평균 이동을 하건 먼저 그걸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평균 이동부터 해야겠네요. 자, 오리진 걸고요. 자, 이게 지금 월 단위 데이터죠? 일 단위 데이터네요. 일 단위 데이터니까 그 데이터 건수가 되게 많으니까 이거 1년 단위로 끊어봅시다. 윈도우는 365로 갈게요. 아마 그래도 알아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프가 양이 너무 많아서. 자, 평균 기온.
자, 나왔을 때 얘가 지금 점점 전체적으로 점점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자, 지수 가중 이동을 해봅시다. 아, 얘는 윈도우가 아니었죠? 스팬. 자, 이걸로는 뭐 크게 알아낼 수 있는 게 크지 않은 것 같네요. 데이터가 좀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긴 약간의 계절성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날씨 데이터는 당연하지. 계절성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걸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위에 걸로 봐서는 평균이 점점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성분을 분해할 때는 승분 모델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균이 점점 상승하는 추세이고 평균은 계절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성분 분해 승법 모델을 적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분 분해를 해봅시다. 자, 오리진의 평균 기온 걸고요. 그 다음에 승법 모델이니까 모델 파라미터에 일단 무슨 값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무거나 줘. 그럼 여기 예외 처리 해놨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보고서 요거구나 확인해갖고 값을 바꾸자고요. 아니면은 마우스 올렸을 때 나오는 요 값 보고서 체크해도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예상부터 내려가 나네요. 제로 앤 네거티브 밸류스. 자, 그러면 이제 기본값으로 그냥 승법 모델을 걸어 볼게요. 값법 모델은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게 좀 있나 봐요. 피그 사이즈는 넓이를 알아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20에 5로 주고 DPI는 200으로 걸겠습니다. 출력되는데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자, 거의 지금 파악이 힘들죠. 이게 데이터 기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주기를 알아보기 힘드니까 다시 시도. 자, 데이터를 추출할 건데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신 1000건만 가지고 해보죠.
자, 그래서 df는 origin 점 tail. 여기서 1000건이라고 한 거는 최근 5년치로 바꿀게요. 최근 5년치 데이터만으로 검정을 시도. 자, 그러면은 365 곱하기 5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 5년 것만 뽑았고요. 이걸 가지고 다시 아까보다는 좀 더 알아보기 편하네요. 그래도 평균은 점점 이렇게 어떻게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여기도 DF로. 자, 진폭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 작아지는 간격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는 평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평균의 간격, 요 데이터의 그 증감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맞는 것 같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랐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왜냐하면 기온 점점 오르고 있으니까. 겨울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자, 이게 DF 가지고 성분분 해봅시다. 자, 이게 원본 데이터예요. 이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 트렌드. 여전히 줄었다 올랐다 줄었다 올랐다를 계속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성은 이것도 지금 알아보기 힘드네. 자, 평균에서 평균 보면은 지금 10을 벗어나지는 않네요. 잔차가. 자, 요 시즈널 그래프를 확인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 트렌드에서 한번 계절성을 찾아봅시다. 자, 여기가 1919년 1월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쪽이 2020년 1월. 그쵸? 요만큼이 주기 하나로 봐도 되겠죠? 요 두 칸 간격으로. 요 두 칸 간격을 확인해 보면은 1년 단위예요. 이건 솔직히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지. 날씨니까 1년 주기로 돌겠죠, 당연히. 자, 계절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계절성이 1년. 여기서는 365일 단위로 존재함을 확인. 시계열 데이터는 계절성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계절성 입구 확보가 정확도가 진짜 달라요. 자, 그래서 자, 분석 모형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데이터부터 쪼개야죠. 트레인 테스트는 I times with split. 여기서는 원본으로 그냥 해볼까요?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못 먹어도 고. 트레인 테스트. 오토 트루. 자, P는 그냥 요거는 이제 PDQ 값은 넉넉하게 미리 줘놓으시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찾는 거니까. P는 3, D도 3, Q도 3. 기본값 다 3으로 적어놨고요. 대신에 계절은 365로 줘야죠. 오래 걸릴 거예요.
데이터 양이 지금 꽤 많으니까. 자, 얘 알아서 돌라 그러고 쉬었다 옵시다. 자,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계절성을 7로 잡았어요. 이게 원래는 날씨 데이터니까 365로 잡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가 앞에서 그래프 그려본 것도 맞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그래서 오토 아리마가 힘들 때는 만약에 이걸 꼭 365로 걸 거면 오토를 끄고 PDQ 값을 직접 찾아서 돌려보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자, 근데 했는데 어라 P밸류가 나쁘지 않아. 근데 그래프는 0 아니오시다네, 그쵸? 거의 얘가 발악을 하네요. 거의 예측을 못하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저도 집에 가서 돌려보기를 하고. 아니면 값을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성분분의 밑에 5년치로 다시 잡고요. ACF랑 PACF 이걸 직접 그려서 확인해 보자고요. my ACF, PACF 플롯. 자, DF의 평균 기온. 그 다음에 DPI는 200. 좀 그래프 큼직큼직하게 볼게요. 자, 위에 거 안만하고 아래 거는 급격하고 하나만은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AR 모형이고 P값이 지금 1이다. 오토 fails로 걸고, 그 다음에 P값이 1이고 일단은 찹은 0, 그 다음에 Q값은 0, 계절성은 365로 잡아서 다시 돌려보자. 될까? 알았어. 얘도 7로. 값 직접 잡아주니까 그나마 좀 조금 낫네요. 근데 이것도 예측 성능은 좀 별로죠. 그럼 최소한 계절성이 7 이상은 가야 된다는 건데 30? 더 좋아지진 않네. 이거는 1년 단위로 다시 시도해보는 거를 목표로 합시다. 에이. 혹시 두 번째 예제도 마찬가지인가요? 두 번째 예제는 금방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은 두 번째 예제 가봅시다. 자, 문제 2예요. 데이터 가져오기. 자,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파일 이름이 본 베이비. 얘는 TS 데이터. 자, 시점을 이제 인덱스로 걸어야겠네요.
좀 전에 이제 돌리면서 컴퓨터가 충격을 좀 많이 받았나 본데. 진짜. 그 다음에 타임 인덱스는 트루. 리드 엑셀이 아니고 마이 리드 엑셀. 자, 보니까 지금 여기 한글이 들어있어서 지금 날짜 형식으로 처리를 못하네요. 자, 일단 그냥 가져왔고요. 데이터는 결측치 없고. 자, 데이터 다시 불러올게요. 자, 지금 날짜 형식이 한글이 들어있어서 지금 인지할 수 없는 형태라서 일반 컬럼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우리 날짜 처리 사용할 때 str ptime이라는 함수 배운 적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날짜 변수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면은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바꿔줬었거든요. 요거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판다스에도 timestamp.strptim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아마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리진에 시점에 대해서 놓고 이게 바로 될지는 한번 해볼게요. %y년 그 다음에 %m 월 바로 안 먹네. 여기에 날짜를 줘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거 저도 처음 써봐서 데이트 타임을 리턴 받아서 이 데이트 타임 안에 str ptim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인풋 값을 주고 이 인풋 값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다를 알려주면은 이걸로 날짜 성분을 분해해서 리턴해주는 기능인데 이거를 어플라이 함수 걸어서 이제 모든 값에 대해서 일일이 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반복문 돌면서 하드 코딩한 거라서 판다스의 기능이 좀 있을까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됐으니까 이걸로 갈게요. 임포트 걸었고 시점에 대해서 가져온 거를 다시 시점에다가 걸겠습니다. 그래서 갈 건데 일단은 전 처리를 하는 거니까 df는 origin.copy 원본 데이터 그대로 둘 거고요.
df에 대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df.setIndex에서 시점을 인덱스로 걸어주고 인플레이스 true를 걸게요. 그래서 결과 봅시다. my pretty table에 df.head. 자, 그럼 타임스탬프로 바뀌어 있죠? 자, 데이터 전처리고 이제 시간 형식의 인덱스 생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요 전체를 다 전국에 대해서 보라고 한 거니까 이걸 다 합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국 합산, 전국 출생률 합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df에서 전국은 df.sum 아식스가 0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스크롤이 왜 합계를 못내? 이게 1? 이게 맨날 헷갈려. 드롭할 때 1이 지금 세로라서 그거 생각해서 1로 했는데 이거 제가 아마 전에 수업할 때도 0으로 넣었다가 안 되면 1로 바꾸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매번 헷갈려 이거. 자, 땡큐. 그래서 이제 합계를 구했어요. 그럼 필요한 거는 이제 이 전국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해서 마무리합시다. df2는 df에서 전국값만 뽑을게요. 인덱스는 자동적으로 딸려오는 거니까 인덱스는 따로 뽑을 필요 없죠. df.head에서 잘 왔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자, 잘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성분분해부터 보죠. 시즈널 디컴포즈 하면 되었죠. 여기다가 df2에 전국 데이터 주고 그냥 요 기본값대로 돌려볼게요. 자, DPI를 200 정도 줍시다. 계절성이 지금 보면은 조금 보이기는 하네요. 요 간격을 좀 잡아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확실히 감소 추세는 뚜렷이 보이죠. 원데이터도 감소하고 있다는 거 보이고 트렌드를 봐도 신생아수는 줄고 있고 그럼 요 계절성이 얼마인지가 이제 관건인 건데 자, 여기랑 한 요 정도 하나, 둘, 셋 1년 단위로 반복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보는 게 맞겠지만 얼추 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4년 단위인데 지금 끊겨 있으니까 1년 단위로 돈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원데이터 자체가 지금
월 단위 주기인데 여기서 1년 단위로 도니까 시즌은 이제 12개로 잡아볼게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것도 약간 수긍이 가는 게 확실히 보면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 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계절성이 1년 주기인 것으로 판단되어 12개로 12 단위로 이제 S 값을 설정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오토 돌려볼게요. 아, 데이터부터 쪼개야지. 자, df2를 이제 데이터 쪼개고, 그 다음에 ARIMA, 트레인, 테스트, 오토는 true, PDQ는 기본값으로 333 걸게요. 그 다음에 S를 12개로. 그래도 아까보다 좀 된다. 속도 봐서는 한 2, 3분 걸리겠는데? 그 정도면 할만하지. 자, 지금 요게 프로의 예제 준비해 온 건데 얘가 분량이 좀 돼서 요거는 내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오늘은 조금 일찍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자, 결과가 뜨긴 했는데 0 아니네. 자, 값을 바꿔서 다시 해보는 게 낫겠네요. 왜 이렇게 못 찾지? 이것도 한번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df2에 대해서 전국으로 놓고 추적해 보면은 셀스 P는 1, D는 0, Q도 0. 차라리 이게 낫네요. 자, 실제로는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예측한 거는 그렇게까지 감소할 거라고는 지금 얘도 예측을 못하죠. 굉장히 기현상이긴 해요. 지금 인구 줄어드는 게. 근데 이게 1값이 좀 너무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줘볼까? 데이터가 안 맞으니까 차분의 수를 좀 늘려야겠네요. 처음에 이게 1 나왔었고 그 다음에 0. 차분의 수를 한번 늘려서 다시. 자, 좀 맞추기 시작하네요. 거의 다 왔네.
2로 주니까 더 감소한다고 예측하는데 차분을 한번 더 해봅시다. 차분 2는 아닌 것 같다. 1. 자, 그럼 오토를 true로 걸고 얘도 2로 걸어서 이 안에서 한번 오토를 찾아볼게요. 그래도 얘는 좀 빠릿빠릿하게 된다. 자, 이제 거의 비슷하게 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구 신생아 수는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고, 지금 이때 시점으로 봤을 때 이제 2024년까지 예상이 된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후 몇 개 간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자, 요걸로 지금이 이게 2022년, 2024년, 2025년까지 3년치를 예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신생아 수는 지금 추이로 가면은 내년에는 더 떨어질 거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 안 떨어졌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뭐 상관이 없긴 한데, 이게 2만 명이 채 안 되네. 자, 애들이 많이 없긴 하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한 해 출산하는 신생아 수가 지금 2만 명이 채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서 봤었는데, 이게 서울 지역에선지 대학교 하나인지는 제가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기억하기로 대학교 하나로 기억을 해요. 대학교 한 곳에서 커버할 수 있는 신입생 수가 2만 명이라고 그랬나? 서울 지역에서 커버할 수 있는 신입생 수라고 그랬나? 한 군데였는데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태어난 애들이 대학 가면은 이제 대학에서 돈 주고 애들 모셔가야 될 정도. 그러니까 한 20년만 지나면은 학벌이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야.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소멸될 직업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교사잖아. 뭐 지금도 뭐 초등학교 없어지는 데들 많은데, 확실히 저도 느껴요. 이게 인구수가 확 줄었다라는 게 저도 느껴요. 왜냐면은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한 5년 전만 해도 30명 꽉꽉 차고 수업하고, 만약에 한 명이 오늘 그만두면은 아침에 그만두면 그날 오후에 다른 사람 와서 앉아있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30명 꽉 차서 개강하기가 되게 힘들잖아. 벌써 저만 해도 느껴요. 그래서 어찌됐건 장래 진도를 그 학생 가르치는 걸로 하는 거는 별로 아니야.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 적어도 앞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